골고루 고루고루 무작위로 골고루 어떻게? 뭘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그냥 추첨해서? 골프하고 선거에서 턱을 듣는 진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다른 가짜 뉴스. 이 내용 알고 보니까 1년 전 뉴스인 거잖아요. 덕을 보다 가장 잘 알고 네, 두 번의 서울시장 후보자 TV 토론회가 끝났습니다. 이제 중간 점검 차원에서 지난 토론회 쟁점 살펴보도록 하죠. 자, 두 후보의 캠프에서 중책을 맡고 계신 두 분을 모셔봤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부터 이제 토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두 분이 토론회를 보시면서 상대 후보의 명장면 두 장면을 뽑아왔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오세훈 후보의 명장면 두 개를 준비하셨죠? 여러분께 즐거움을 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준비한 영상 보시죠. 측량 현장에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안 갔습니다. 분명히 안 가셨죠? 안 갔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리 그러나 잘해주셔야 됩니다. 예.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 기억 앞에서는 누구나 겸손해야죠. 겸손해야 된다. 네. 안심소득을 시민들에게 200가구를 선정하신다고 했어요. 네. 200가구를 어떻게 선정하십니까? 골고루 골고루 어떻게 200가구 그러니까 이 소비 200가구를 행태가 어떻게 선정을 하시겠냐고요? 고루고루 무작위로 골고루 어떻게? 뭘 어떻게 선택을 어떻게? 그냥 추첨해서? 재밌는 이거는 진짜 잘 설명하셨다는 게 왜 그러냐면 김병민 의원도 같이 웃었습니다. 분명히 엄청 웃었어. 사실 엄청. 이거는 좀 예상이 됐어서 선정이 될 이거 거라고. 재밌어. 근데 화제가 된 거 이상의 뭔가 해석을 주셔야죠. 그러니까 골고루 얘기부터 이렇게 하면은 웃었어. 아니,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정책을 되게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다른 것들은 그냥 넘어가고 딱 하나만 찝어서 안심소득 관련해서 구체적인 얘기를 딱 물으니까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에 대해서도 물어보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장애인 시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현수막을 걸어서 문제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거 내가 건 공약이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 동네 위원장님 동네에 걸린 현수막, 그건 오세훈 후보가 아는 공약입니까? 우리 동네에 있는 거 당연히 오세훈 후보랑 다 검토가 됐던 공약이고요. 근데 왜 그러면 장애인 시설 계획은 검토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국민들이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분이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까지 계속 부인을 했는데 그러나라고 하면서 순간 생각해봤더니 이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고 안 했다라는 건 완전히 법률적으로 다른 거거든요. 근데 이제까지 그런데 분명히 안 했다, 안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내곡동 사건의 본질이라는 게 사실은 현장에 갔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왜? 현장에 갔으면 토지의 존재나 위치를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과 처가가 가진 토지에 대해서 36억 5천에 보상을 했다는 건 셀프 보상이 되고 이해 충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변호사인 오세훈 후보가 너무 잘 알아서 자꾸 이렇게 피해가려고 하다 보니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라는 이거는 진짜 오세훈 후보가 은퇴할 때까지 기억 남을 것 같습니다. 하나씩 할까요? 반박해 주시죠. 예. 골고루라는 표현에서 제가 한참 웃었던 것은 웃었잖아요. 네, 한참 웃었던 것은 당연히 골고루죠. 왜냐하면 200가구를 선정을 해서 안심소득에 대한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고리원전 관련해서 원전의 공론화위원회를 하겠다고 합니다. 공론화위원회 어떻게 선정합니까? 라고 대통령에게 물어보면 성별, 연령, 지역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서 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골고루예요. 그게 같나요? 그게 골고루죠. 골고루.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한참 웃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곡동 문제는 상황의 본질이라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남용해서 여기에 있는 땅에 내 가족에 대한 이득을 획득했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들인데 이런 내용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세훈 후보가 거짓말한 것 아니냐 말꼬리를 잡고 늘어서고 있는 것인데 이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다 밝혀질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현재까지 3주 가까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내곡동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이 모습을 다 지켜보면서 현명한 유권자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김병민 의원님, 아까 제가 분명히 지켜봤는데 골고루해서 재밌어서 웃었는데 네. 어이가 없어서 웃었다라고 즐겁게 말씀하- 웃었습니다. 아니, 네. 웃음 앞에 겸손하세요. 그럼 왜 저거 같이 웃었잖아요. 네. 선대에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마 저랑 공감하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많았을 겁니다. 제가 선정한 박영선 후보의 명장면 한번 같이 보시죠. 제가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단 한마디 부정적이거나 흑색 선전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시중에는 도쿄 영선 얘기도 돌아다니고 해외 부동산 투자 얘기도 돌아다니고 주택 리모델링 3억
대납 다른 회사가 한 것도 결국 청문회 끝나고 유야무야 해명이 안 됐고. 오늘 일본 언론이 이스라엘 총리한테 질문합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먼저 백신 면역을 이렇게 그 집단 면역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라고 질문했더니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서 배웠다. 근데 이거는 그 오세훈 후보의 공격에 약간 표정만 이렇게 벙찐 모습인데 이게 왜 명장면이에요? 그 표정이 명장면이죠. 왜냐하면 시종일관 네거티브로 일관하고 있었던 박영선 후보의 모습에 대해서 오세훈 후보가 참다가 박영선 후보님 하면서 쏟아낸 내용들이거든요. 예. 각 선거 캠프에는 아마 네거티브 대응팀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박영선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대응팀이 왜 없겠습니까? 박영선 후보가 과거 장관 청문회까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각종 의혹들 제보 쏟아지는 내용들이 있더라도 오세훈 후보가 토론에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박영선 후보가 내곡동 하듯이 했으면은 도쿄 아파트에 대해서 일본의 세금을 도대체 얼마나 냈습니까? 아니 뭐 매각을 했다 그러는데 왜 6월달로 연기가 됐습니까? 이런 내용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넘어갈 텐데 이런 내용들 얘기 안 합니다. 정책 토론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내용들을 아주 잠깐하게 되면서 이런 얘기 하지 말자고 했던 거고요. 하지 말자고. 제가 그래서 오세훈 후보가 참아하지 못했던 것을 일부 내용들을 꼬집어 놓은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네, 이스라엘. 두 번째 이스라엘은 네, 이스라엘. 우리 첫 번째 토론에서 박영선 후보가 백신 접종 4위 얘기를 합니다. 두 번째 토론에서 아니 백신 접종 4위 얘기했는데 그거 팩트가 틀리지 않습니까? 라고 오세훈 후보가 물어보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완전히 다른 가짜뉴스. 이스라엘 총리가 한국에게 배웠다고 하는데 그거로 가름한다. 아니 이 내용 알고 보니까 1년 전 뉴스인 거잖아요. 1년 전 뉴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박영선 후보가 굉장히 달변이기 때문에 말을 있는 그대로 이거를 잠깐 정신을 놓고 듣다 보면은 진짜인 것처럼 속을 수 있는데 자세히 따져다 보면은 가짜 뉴스를 가지고 토론에서 너무 알겠습니다. 성급하게 제기했다. 네. 저게 당황한 표정이 아니라 황당한 표정이에요. 왜? 황당. 이미 청문회 때 다 나온 얘기거든. 10건 이상 고발을 돼갖고 다 무혐의 받으셨어요. 그 얘기를 다시 하니까 이제 황당한 표정을 지으신 거고요. 이 국민의힘은 이 1년 전에 인정하셨다시피 이스라엘이 당시 한국 드라이브스루 진단 방식에 대해서 극찬한 적은 있어요. 당시 이스라엘 총리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의 최근의 방역에 대한 얘기들을 보면 우리 국민들의 노력, 이게 민주당의 성과가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네. 다 같이 힘들게 성과를 냈는데 이거를 자꾸 폄하하고 이거를 다른 나라에 비해서 못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렇게 즐거우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원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순위에 대한 네. 답변을 좀 주시면 좋은데 아쉽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끝으로 토론이 있다면 상대 후보가 요거는 좀 유념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당부의 메시지. 네. 우리 편을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일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고 일어나면 김상조 정책실장이 경질되고 자고 일어나면 박주민 의원의 임차료 인상 논란 때문에 또 세상이 시끌시끌하고 박영선 후보는 본인 혼자가 아니라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와 집권당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함께 박영선 후보에 얹어지는데 많은 내용들이 하루가 멀다고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은 일주일 이런 내용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골프하고 선거에서 턱을 듣는 진다. 네, 그런 얘기가 고개 있습니다. 아닙니까? 고개? 아닙니다. 턱입니다. 아, 턱입니까? 네. 고개나 턱이나 비슷하게. 이 오세훈 후보가 이 기억에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그거보다 사실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민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TV 토론도 재밌는데 이 후기로 이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누는 것도 솔직히 더 재밌어요. 알겠습니다. 늦은 시간 나오신 두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